네, 국회로 가겠습니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죠. 크게 두 줄기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 그리고 이틀 뒤에 예정되어 있는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갈래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 오늘 2부와 3부에 걸쳐서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가겠는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고요.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민입니다. 일단 최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돌아왔으니까 재표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언제로 잡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본회의 일자가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원래 본회의가 내일과 25일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 네. 거기에 따라서 최병 특검법도 사실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18일이나 15일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바로 그럼 재표결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예. 저희가 지금 방송법 등등 처리해야 될 법들이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 신청할 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예, 예. 그러다 보면 그런 변수들 때문에 뭐 내일이나 25일 열리더라도 곧바로 처리가 될지도 사실은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뭐 오래 가져갈 필요는 없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의 입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박성준 그 운영 원내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8월 중 처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좀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아마 현실적인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필리버스터 문제라든가 언제 열릴지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실제 가능성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느 시점에선가 재표결은 이루어질 거고 여기서 네. 이게 무슨 뭐 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폐기가 되는 건데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지금 그 3차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상설 특검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당에서 나오던데요. 원내 지도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입니까, 이거는? 뭐 아직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저희는 오히려 만약에 재의결이 부결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네. 뭐 재의결을 저희는 가능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예.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발의를 할 계획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다시 발의하는. 네, 그게 가장 원칙적인 것이고 뭐 상설특검법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논의가 좀 되고 여기저기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 저희도 그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긴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저희는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다시 재발의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처음에 최혜병 특검법을 2번 발의했을 때랑은 또 상황이 많이 변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추가해서 더 확대된 그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지금 단어를 쓰셨는데요.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만약 이게 그 폐기가 되면 그때는 최상병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런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는데 여기서 좀 접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그렇게 뭐 조국 혁신당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청문회나 뭐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네. 뭐 대통령의 관여도 상당히 높고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관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의혹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농단 특검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명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수준 자체는 예. 그렇게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검의 내용이 국정농단에 맞춰진다면 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데자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최혜병 특검만으로도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 수준 혹은 그 수준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예, 다만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저희는 그래서 그 위헌이다라고까지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기 사건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 하나만 더요. 만약에 상설 특검으로 간다면 국민의힘에서 헌법 소원을 내고 이것을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임명을 미루는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차피 특검은 또 가동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은 저희가 국회에서 추천위원회 추천을 하면 3일 이내에 대통령 임명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네. 무조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뭐 이미 방통위원이라든가 방심위원 이런 분들 결혼이 생겼을 때에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고민도 됩니다. 물론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직접적인 법률 위반 또 혹은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별도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탄핵 청원 청문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그거 매우 잘못된 얘기고 그런 프레임을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요. 예. 일단 탄핵 청문회나 탄핵 절차들은 저희가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결까지 다 합법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나 뭐 위헌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증인 출석을 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저희가 이런 청문회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토론에 다 참여했거든요. 예. 그 소위 말해서 본인들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토론에는 다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게 모순된 태도죠. 만약에 위헌적인 절차고 위법적인 절차라고 했으면 그런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토론에는 또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지금 모순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네. 이거는 그 청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틀렸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은 수사 중인 사건이나 수사에 개입하기 위한 청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없고 네.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는 청원 혹은 뭐 누군가를 국가기관을 모독하려고 하거나 네. 예, 이런 경우에만 청원이 불가능한데 지금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원에 대한 청문회도 가능하죠. 국민의힘의 논리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 국가기관에 대한 모독에 해당이 된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네, 그거야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예. 국가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탄핵은 징계 절차인데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게 모독이다라는 것은 예. 헌법에 있는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발상인 것이죠. 저희도 국회법을 찾아보니까 123조에 네. 청문 접수를 하지 않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이건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사는 없고. 네, 맞습니다. 근데 청원 내용에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해병대 박정원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이게 지금 첫 번째 청원 내용인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항명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 외압과는 다른 부분이어서 이건 재판 사안이 아니다. 혹시 이런 식의 판단인가요? 그러니까 재판에 개입한다는 의미는 그 재판 자체를 들고 나와서 청원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상관없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겠지만 예.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청원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사건 자체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가 아니라 그 사건을 그 청원을 통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때 못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 절차나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게 그 재판 자체에 대해서 이 재판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직접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했냐 안 했냐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요. 자, 증인으로 여러 명을 채택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뭘까요? 네, 검찰총장은 수사 외압과 관련된 뭐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탄핵 그 청원 사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봐주기 수사들을 나열하고 있고, 예. 네, 그런 수사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공언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소환 조사를 못하고 있고 실제로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인사를 통해서 수사 그 검사들을 내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수사 외압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부분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두 갈래잖아요. 하나는 도이치, 또 하나는 명품백인데 네. 도이치 건에 대해서는 이미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에 배제를 했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고요. 논리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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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 명품백 수사에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원석 총장은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 그다음에 오히려 수사를 독려한다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입장을 몇 차례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수사를 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는 절차인 것이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따져 묻는 개념이 아니라 예. 하겠다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혹시 대통령실의 외압이냐. 왜 안 이게 됐느냐. 이제 예,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게 핵심인 것이지 네. 총장이 수사를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은 아니거든요. 총장이 대통령실의 개입에 의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가 핵심 사유라서 총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증인 채택이 아니라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경위 파악을 위한 증인 채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방금 뭐 수사 지휘권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도 수사 지휘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총책임자로서 알고 있는 사실, 경험하고 있는 사실 혹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네. 근데 뭐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석 총장이나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 관계자들 출석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에 대해서 네.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로 처벌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예. 한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부르면 됩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뭐 이번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를 계속할 수도 있고 소위 청원 소위에서도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출석하지 않으면 계속 또 소환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헌재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게 문제 당장 내일 모레 1차 청문회가 예정이 되는데 그 전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동안에 뭐 헌재의 전례를 보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예. 만약 그 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들을 다 마쳤는데,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청문회에 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은 이게 법률에 근거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에 지금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법 반응이라고 그쪽이 주장하더라도 일종의 이게 그 하자가 치유됐다라고 법적으로 표현하는데 토론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요?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절차에 다 참여했기 때문에 위법 절차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가 되는 거죠. 그때 청문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청문회, 특검법 청문회 했을 때 국민의힘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일방적인 청문회다라고 그쪽에서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